저는 자유한국당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쿠데타 실현 계획이냐 이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네, 나오지 말고 진짜 뭐 계엄 선포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국민에게 총풀이를 겨누는 이런 계획들이 문건으로 드러난 만큼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진상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고, 또 국회 국정조사를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적극 동조를 해야지. 어설프게 뭐 감추려 한다든지 뭐 봉합하고 안 되죠. 봉합하려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거 저 사실 그 정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물타기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실 혁신의 출발은 우리 당이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민주공당이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칙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뭐 명망가 들여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명망가들이 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 전제 원칙이 분명하면 민주공당으로서의 전제와 원칙이 분명하면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진짜 이 내란을 책했던 세력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 사실 당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다른 당은 다 당론 냈어요. 뭐 바른미래당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똑같고, 정의당은 뭐 제 얘기와 같습니다. 처단 아니고. 처벌.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없는 가운데 이제 국방위원장 지냈던 김영우 의원 등 군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고 법적 검토 정도 한 거지 실행 계획이라고 보기는 없다. 이런 얘기 정도인데. 아니, 비상대책이 자기 국민한테 촛불이 겨누는 그러니까 겁니까? 문제는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경찰은 왜 있어요? 경찰이 치안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왜 그리고 동원해, 중요한 군을? 것은요. 당시 다 우리가 촛불혁명 때 나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평화적이었고요. 철저하게 평화적이죠. 심지어 우리는 철저하게. 쓰레기 하나 바닥에 버리지 않았고. 네, 뭐 돈도 현장에서 위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기 돈으로 용돈으로 쓰레기 봉투 사서 다 그거 넣어서 세계적인 민주혁명, 이런 혁명은 없었다라고 지금 독일에서 상 받았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그 에버트 치안의 인권상. 우려를, 그 치안의 우려를 하면서 군을 동원할 생각부터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에 이게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이 현재 정부는 이 위수령은 폐지한다, 입법 예고했어요. 군 기무사령부의 정리해드리죠. 계엄령 검토 문건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프린터본을 갖고 있어요. 야, 되게 꼼꼼해요. 근데 제일 기가 막힌 부분이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는 있지만 군의 책임은 별달리 없다. 면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엑시트 스트래티지, 출구 전략까지 만들어놨다. 야, 그렇죠. 왜냐하면 뭐 국정연수하여 군이 이제 이 정부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네.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장 기자님하고 박 기자님이 이제 열폭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저라도 좀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비상시에 탱크 한 200대, 뭐 장갑차 한 550대, 그 정도? 특전사 병력 뭐 1,400명 겨우. 여기다 이제 군병력 한 3,800명을 서울에 투입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소름 끼치는 아니, 일이죠. 놀라서 자빠진 일이에요. 저는 이게. 위수령을 경험한 세대인데 79년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동대문구에 살아서 거기 대학가가 많아요. 그러네요. 집 옆에 외대, 거기 가면 고려대, 경희대. 경희대. 또 저쪽으로 가면 뭐 육군사관학교, 이런 대학은 아니구나. 대학 아니, 어쨌든. 거기 서울여대도 있고. 광운대도 있고. 동덕여대도 있고. 그거 쭉 광운대도 있었는데 있고. 거기에 79년도, 8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위수령은 아니고 비상계엄이었죠. 그때 아예. 그래서 장갑차와 탱크가 주둔을 하고 휴교령, 이 대학 철문 다 걸어 잠그고 학생들은 문 밖에 있고 그 안에는 텐트 치고 이제 병력들이 주둔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뭐 계속 뉴스에는 당시에는 이제 50년, 이제 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시절에 폭도로 매도하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헬기에서 전단 뿌리고 전단 뿌렸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기총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지만 네. 그 생각을 해보면 그건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 군대가 그럼요. 주둔한다는 예. 거.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또 야당의 입장은 군이 국가가 비상시에는 이런 정도 비상계획은 아니, 검토해도 근데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비상인 하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비상이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생각을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다시 해보면 저는 자다가도 정말 요즘 말로 이불킥하고 일어날 사안이에요. 이건 네.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 삼행시 주신 분이 기밀문서 유출자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 사안은 여기로 모아집니다. 네. 이 기밀문서의 작성자, 기한자 혹은 지시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이에요. 과연 이건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가? 네. 기무사령부 내에서 했겠는가? 예. 당시 아마 조현천 사령관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를 따져보면 청와대 경호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은 경호처입니다. 지금 이 경호처장 주영훈 처장은 사실은 경무관 출신만 쭉 하던 분이에요. 청와대의 경호원으로 경호관 있다가 이제 경호처장까지 된 분인데 그 전에는 박흥렬 장군이었어요. 예비역 장성이고 이 사람이 이제 경호실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계속 이제 이 표면에 나왔지만 박흥렬 이 경호실장은 별로 대외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육사 출신의 장군 출신의 청와대 경호실장과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이에 어떤 이제 이 기획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예. 또 이제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전 사실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경우의 수에 대비한 것일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 당시 권부 박근혜 권부는 탄핵 기각 혹은 각하 즉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상당 확신하고 계획도 준비했다는 있었- 얘기도 네. 나왔잖아요. 그다음에는 확신하고 있었다면은 이 계엄 합수 업무를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예상과 빗나가게 이 탄핵 파면 결정이 나면서 이 계획은 뭐 수포로 돌아갔지만은 네. 실은 100%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장 3월 8일자, 그러니까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났고요. 3월 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은 신뢰할 만한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맞아요. 결론 맞아요. 났다. 그날 오전에 그래서 소위 그게 돌았어요. 정보지가 돌면서 네. 그것에 대비한 준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그 박근혜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만은 5단 케이크. 네, 맞아요. 3단이 아니고 5단이요. 5단 오단이요. 케이크. 축하 케이크를 이제 준비했다. 사전에 특정 준비했다는- 제과점에 주문했었다. 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행 계획일 뿐이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게 무슨 쿠데타냐. 쿠데타 준비한 내용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을 그러면 하고 이 있습니다. 내라는 뭐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사건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80년 5월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광주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그 전에 거예요. 79년 12.12가 벌어지죠. 12.12도 벌어지고요. 네. 이게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언론에 났기 때문에 군인권센터에서 보도한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이 탱크 청와대 서울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국방부 합참본부 광화문 일대 헌법재판소 아주 깨알같이 병력을 나눠요. 장갑차 탱크 무장병력 특전사 등등 해서 쭉 나누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얼마나 깨알같이 준비해서 이를테면 3월 10일 바로 당일부터 혹은 네. 또 그 이후부터 군 병력이 서울을 어떻게 장악하고 당시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매일 생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총 맞아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상황을 놓고도 이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었다는 걸로 그리고 계속 뭐 적폐 세력을 환기시켜서 마치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예컨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외국의 군대를 대상으로 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국민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광주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이제 시민들이 아마 탄핵이 기각되면 굉장히 폭도화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군인을 공격하면 이 위수사령관이 발포를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기무사령부의 기밀 문건인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이나 계엄에 관계하면 안 되는 사령부예요. 이걸 예를 들면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왔다. 그럼 일단은 뭐 법적 검토를 했네, 실행계획이네 아니네 논란을 따질 수 있는데 기무사에서 나온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계획이. 예. 기무사가 왜 특전사를 움직여요? 예전에 이게 특무대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유당 시절에. 네. 그랬다가 방첩대로 바뀌었다가 예. 이게 간첩 만들고 용공분자, 불순분자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고문 많이 하고 그랬던 곳인데 예. 보안사가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군을 움직여서 실제로 쿠데타를 했었어요. 네. 79년 12.12에. 이때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게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군은 전선을 지켜야지. 네. 그러니까요. 왜 서울 도심으로 병력을 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도 광주로 병력을 왜 빼요? 빼요? 12.12 때 왜 이 전선에 있는 전망 병력을 수도로 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군이 지금 앞뒤를 분간 못하는 상황인 건데 네. 이런 일을 이번에 또 기획을 했다. 그러니까 병력을 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 위한 이제 장비들도 빼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는데 보안사가 그런 짓을 저질렀고 그랬기 때문에 90년 들어와서 윤석양 이병이 예. 뭘 터뜨리냐면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한다. 그렇죠. 이걸 터뜨려서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네.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이제 군부였고 육공이지만 네.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네. 역할을 축소합니다. 음. 그래서 군 내에 고심 정보 끝에 수집이나 방첩만 하는 거예요. 고심 끝에 보안사를 해체하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러지는 않고 이제 이름만 바꾸시죠. 네, 이름만 바꿨는데 지금 기무사가 또다시 이것은 70년대, 80년대의 보안사령부로 돌아가려는 획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이석기 전 의원 사건하고 뭐가 다르죠? 내라는 뭐 네. 이석기 전 의원은 200명의 당원들 거기는 네. 뭐 이제 주부도 있었고 아이 네. 없고 이제 어머니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강연을 하다가 네. 이제 뭐 두자로 권총 이론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거기 모여서 분임 토의를 하던 과정에 네. 만약에 전시에는 우리가 뭐 통신탑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는 처벌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내란 음모로 9년형, 9년형입니다. 근데 이 심지어는 최종 판결에서는 내란 음모는 무죄예요. 내란 선동이 유죄예요. 그렇죠. 어쨌든 9년이에요. 유죄입니다. 이건 처벌을 지금 받았고요. 병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예. 병력을 민간인을 향해서 움직이고 여차하면 발포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심각한 영상으로 여기 보자면 이게 이석기 의원하고 이석기 이게 의원하고 완전히 다른 비교할 게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게 거기는 그냥 조직적 실체가 없다 이렇게 알고 판결에 나왔고 그 유명한 여기 조직이 아로. 너무 네. 확고해. 네. 여기는 거기다 무장도 돼 있어. 여기는 군 현 정권의 예. 군 내부를 움직이고 실제로 실행력이 담보되는 병장기를 군이에요. 가지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게 책임을 더 물어야 할 그럼요. 그런 조직이다. 대통령을 지금 국회의원 지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로 사형까지도 받잖아요. 예. 네. 그게 무기로 감형됐다가 이제 그러니까 풀려나지만 여기 7살 아들 데리고 갔던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아니, 큰일 근데 날 나는 뻔했어요. 전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네. 전국에서 촛불 왔던 집회. 그 가족 단위의 그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4.19의 교훈도 기억을 못하고 5.18의 교훈도 그러니까요. 기억 못하고 지금 여차하니까 또 이제 믿을 건 군이다. 근데 이때 생각해 보면 2016년에 이 당시에 야당이었죠. 추미애 대표가 세간에 이런 이야기가 떠돈다. 계엄령을 이제 현역 선포한다고 한다. 군인이 직접 제보를 이런 얘기도 했다는 나오고 거죠. 실제로 예, 그때 영광이고. 신문 이렇게 피면 군이여 일어나라. 이 광고도 냈어요. 맞아요. 네. 예, 보수 예, 단체에서. 예, 맞습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예. 군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개적인 집회장에서 굉장히 주장을 노조의 많이 했었죠. 네트워크가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주말 사이에 이제 기무사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데 아니 네, 개혁 방안 요건이- 이전에 네. 이 사건에 문건에 대해서. 대한 네. 그렇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다음 대안이 나와야지 왜 벌써 다음 대안부터 나옵니까? 그래서 책임져야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 국정조사 예. 깜이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아니 저는 있는 거예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당시 촛불 집회에 나왔던
1,000만이 넘는 1,700만이 연동원 됐죠. 그렇습니다. 1,700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기무사 해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어떤 것인지 당시에 현 정권은 왜 이런 군사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역사로 남겨야죠. 기록으로 남겨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그 촛불 항쟁이 있고 촛불 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정권 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요. 청문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이 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늘 그래요. 국정원에 문제가 생기면 국정원 개혁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개혁을 보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또 해외 정보기관을 또 보러 다녀요. 그러면서 또 국민 예산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기무사 개혁안이 아니라 당시에 왜 기무사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기무사가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청와대 지시하고 그렇죠. 핵심에 누가 관여한 것인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쿠데타 실현 계획이냐 이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네, 나오지 말고 진짜 뭐 계엄 선포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국민에게 총풀이를 겨누는 이런 계획들이 문건으로 드러난 만큼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진상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고 또 국회 국정조사를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적극 동조를 해야지 어설프게 뭐 감추려 한다든지 뭐 봉합하고 안 되죠. 봉합하려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거 저 사실 그 정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물타기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실 혁신의 출발은 우리 당이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민주공당이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칙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뭐 명망가 들여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명망가들이 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 전제 원칙이 분명하면 민주공당으로서의 전제와 원칙이 분명하면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진짜 이 내란을 책했던 세력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 사실 당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다른 당은 다 당론 냈어요. 뭐 바른미래당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똑같고 정의당은 뭐 제 얘기와 같습니다. 처단 아니고 처벌. 뭐 민주당도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없는 가운데 이제 국방위원장 지냈던 김영우 의원 등 군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고 법적 검토 정도 한 거지 실행 계획이라고 보기는 없다. 이런 얘기 정도인데 아니, 비상대책이 자기 국민한테 촛불이 겨누는 그러니까 겁니까? 문제는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경찰은 왜 있어요? 경찰이 치안 담당하라고 있는 건데 아니 군을 왜 그리고 동원해? 중요한 군을. 것은요. 당시 다 우리가 촛불혁명 때 나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평화적이었고요. 철저하게 평화적이었죠. 심지어 우리는 철저하게. 쓰레기 하나 바닥에 버리지 않았고 네, 돈을 현장에 주고 가서 위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기 돈으로 용돈으로 쓰레기 봉투 사서 다 그거 넣어서 세계적인 민주혁명 이런 혁명은 없었다라고 지금 독일에서 상 받았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그 치안의 우려를 그 치안의 우려를 하면서 군을 동원할 생각부터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에 이게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이 현재 정부는 이 위수령은 폐지한다. 입법 예고했어요. 위수령은 이제 폐지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위수령 대통령이 하시면 자체가. 됩니다. 맞아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자, 그나저나 그 기무사 참모장 그 이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무사 참모장이 이 현 정부 들어서 기무사 개혁 TF위원으로 활동했었다. 그거죠. 소모 참모장인데 지금 이 기무사 개혁 TF위원으로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문건 작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또 이 세월호 유가족 소강원 이름이 소강원이네요. TF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무사 내에서 주로 이제 무리가 일으켜진 나쁜 일에는 참여했던 인물인데 개혁하러 셀프 개혁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개혁이 됐을까 싶은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사퇴라는 게 개혁
TF 위원회에서 이름을 뺀 거예요. 근데 이거로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까 그러니까 얘기하셨지만. 육군 소장이더만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현역입니다. 그 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TF에서만 빠졌다는 네네, 얘기예요. TF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거예요. 이름을 내렸다는 거예요. 보직만 사임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개혁위원회에서 빠진 건데. 해임이 아니고 사임입니다. 저는 이 정권이 바뀌고 많은 부분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네. 대한민국은 굉장히 뿌리 깊은 관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관료는 무슨 뭐 경제 관료, 뭐 교육 관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도 관료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그동안 늘 뭐랄까 권력에 아첨하면서 또 일부터 취해 있던.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협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전환을 하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임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걸러내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요구했던 이게 뭐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촛불혁명의 정신이거든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걸러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TF를 개혁 TF를 그 자체 그 인력들이 네. 그 나설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에서 밖에 있는 이런 군 개혁에 대한 그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군의 문민화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기무사가 더 이상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무사는 군 내부에서도 좀 골치 아파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워낙 이 역량이 축소됐는데 인력은 많다 보니까 이들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 자꾸 이 군 장교들의 뒷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바로 쓸데없는 그 인사제를 어떤 만든 그게 사찰이죠. 멍부. 네. 멍부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네. 기무사는 예전처럼 명확한 역할도 없고 축소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부대에 상주하면서 감나라면 이게 사실 기무사의 이제 부사관들이 웬만한 부대의 이제 영관급 장교보다 더 파워가 세다. 그렇죠. 그 앞에서는 정말 숨죽이고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뭐 나의 이 개인 비리 사찰을 언제 깔지 모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러니까 적폐가 딴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적폐죠. 기무사는 군정보기관 또 맞습니다. 군 밖에서는 국정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보가 권력이군요. 네. 이 그렇죠. 권력을 오남용하는 자들 네. 이런 자들 해체해야 근데 문제는 됩니다. 이게 사법부도 똑같이 했는데 예. 이 반대자나 이 자신이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으려고 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국정원하고 기무사하고 경쟁해요. 네, 서로 정보 경쟁해서 더 많은 자, 예산을 이제 확보하려고 한 가지 하고 중요하게 짚을 대목은 예. 이겁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충격적인 내용 보도가 됐지만 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병력 무장병력 4,800명. 이 이야기는 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우선 이철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문건에는 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탄핵이 기각됐을 움직인다 이런 문건 내용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는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내부 제보자일 거 아닙니까? 네. 그 군인권센터만 해도 과거에는 군하고 좀 대척점에 있었지만 네. 지금은 병역문화 개선 같은 거 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위원으로 참여해서 군 장성들도 군이 개방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줬다 이런 예. 평가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제보자가 누군지를 국회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청문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좀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사실이라면은 천인공노할 국기문란 네. 사건인 만큼 정확한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이 규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신태규님, 이런 걸 국정조사해야지. 엄중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왔지만 박흥렬 이 경호실장은 별로 대외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육사 출신의 장군 출신의 청와대 경호실장과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이에 어떤 이제 이 기획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예. 또 이제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전 사실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경우의 수에 대비한 것일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 당시 권부 박근혜 권부는 탄핵 기각 혹은 각하 즉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상당 계획도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는 확신하고 있었다면은 이 계엄 합수 업무를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예상과 빗나가게 이 탄핵 파면 결정이 나면서 이 계획은 뭐 수포로 돌아갔지만은 네. 실은 100%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장 3월 8일자, 그러니까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났고요. 3월 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은 신뢰할 만한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맞아요. 결론 맞아요. 났다. 그날 오전에 그래서 소위 그게 돌았어요. 정보지가 돌면서 네. 그것에 대비한 준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그 박근혜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만은 5단 케이크. 네, 맞아요. 3단이 아니고 5단이요. 5단 오단이요. 축하 케이크를 이제 준비했다. 사전에 특정 준비했다는. 제과점에 주문했었다. 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행 계획일 뿐이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게 무슨 쿠데타냐. 쿠데타 준비한 내용 하나도 없다라고 반박을 그러면 하고 이 있습니다. 내라는 뭐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사건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80년 5월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광주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그 전에 거예요. 79년 12.12가 벌어지죠. 12.12도 벌어지고요. 네. 이게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쿠데타 실행 계획이냐 이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네, 네. 나오지 말고 진짜 뭐 계엄 선포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국민에게 총풀이를 겨누는 이런 계획들이 문건으로 드러난 만큼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진상조사에 네. 협조를 해야 하고 또 국회 국정조사를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적극 동조를 해야지 어설프게 뭐 감추려 한다든지 뭐 봉합화하고 안 되죠. 봉합하려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거 저 사실 정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타기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실 혁신의 출발은 우리 당이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민주공당이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칙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뭐 명망가 들여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명망가들이 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 전제 원칙이 분명하면 민주공당으로서의 전제와 원칙이 분명하면은 네. 생각을 달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진짜 이 내란을 책했던 세력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 사실 당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지금 다른 당은 다 당론 냈어요. 뭐 바른미래당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네.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똑같고 정의당은 뭐 제 얘기와 같습니다. 처벌, 처단 아니고. 처벌. 네, 네. 그리고 뭐 민주당도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없는 가운데 이제 국방위원장 지냈던 김영우 의원 등 네. 군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고 법적 검토 정도 한 거지 실행 계획이라고 보기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 정도인데. 비상대책이 자기 국민한테 촛불이 겨누는 그러니까 겁니까? 문제는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인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경찰은 왜 있어요? 경찰이 치안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군을 왜 그리고 동원해, 중요한 군을? 것은요. 당시 다 우리가 촛불혁명 때 나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평화적이었고요. 철저하게 평화적이죠. 심지어 우리는 철저하게. 쓰레기 하나 바닥에 버리지 않았고 네, 뭐 현장에 도로도 위안도 없었어요. 79년도, 8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위수령은 아니고 비상계엄이었죠. 그때는 아예. 그래서 장갑차와 탱크가 주둔을 하고 휴교령, 이 대학 철문 다 걸어 잠그고 학생들은 문 밖에 있고 그 안에는 텐트 치고 이제 병력들이 주둔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뭐 계속 뉴스에는 당시에는 이제 50년, 이제 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시절에 폭도로 매도하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헬기에서 전단 뿌리고 그 전단 뿌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기총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지만 네. 그 생각을 해보면 그건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 군대가 그럼요. 주둔한다는 예. 거.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또 야당의 입장은
군이 국가가 비상시에는 이런 정도 비상계획은 아니, 검토해도 근데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런 누구에게 이야기를 비상인 하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비상이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생각을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다시 해보면 저는 자다가도 정말 요즘 말로 이불킥하고 일어날 사안이에요. 이건 네. 정말. 그래서 아까 우리 삼행시 주신 분이 기밀문서 유출자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이 사안은 여기로 맞습니다. 네. 이 기밀문서의 작성자, 기한자 혹은 지시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이에요. 과연 이건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가? 네. 기무사령부 내에서 했겠는가? 예. 당시 아마 조현천 사령관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를 따져보면 청와대 경호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은 경호처입니다. 지금 이 경호처장 주영훈 처장은 사실은 경무관 출신만 쭉 하던 분이에요. 청와대의 경호원으로 경호관 있다가 이제 경호처장까지 된 분인데 그 전에는 박흥렬 장군이었어요. 예비역 장성이고 이 사람이 이제 경호실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계속 이제 이 표면에 뭐 이런 거예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언론에 났기 때문에 군인권센터에서 보도한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이 탱크 청와대, 서울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국방부 합참본부, 광화문 일대, 헌법재판소 아주 깨알같이 병력을 나눠요. 장갑차, 탱크, 무장병력, 특전사 등등 해서 쭉 나누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얼마나 깨알같이 준비해서 이를테면 3월 10일 바로 당일부터 혹은 네. 또 그 이후부터 군 병력이 서울을 어떻게 장악하고 당시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매일 생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총 맞아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상황을 놓고도 이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었다는 걸로 그리고 계속 뭐 적폐 세력을 환기시켜서 마치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예컨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외국의 군대를 대상으로 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국민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광주하고 똑같은 일인 그러니까 겁니다. 폭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이제 시민들이 아마 탄핵이 기각되면 굉장히 폭도화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군인을 공격하면 이 위수사령관이 발포를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기무사령부의 기밀 문건인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이나 계엄에 관계하면 안 되는 사령부예요. 이걸 예를 들면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왔다. 그럼 일단은 뭐 법적 검토를 했네, 실행계획이네 아니네 논란을 따질 수 있는데 기무사에서 나온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계획이. 예. 기무사가 왜 특전사로 움직여요? 예전에 이게 특무대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유당 시절에. 네. 그랬다가 방첩대로 바뀌었다가 예. 이게 간첩 만들고 용공분자, 불순분자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고문 많이 하고 그랬던 곳인데 예. 보안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기 돈으로 용돈으로 쓰레기 봉투 사서 다 그거 넣어서 세계적인 민주혁명 이런 혁명은 없었다라고 지금 독일에서 상 받았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그 에버트 치안의 인권상. 우려를 그러니까요. 그 치안의 우려를 하면서 군을 동원할 생각부터 하는 이런 네.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에 이게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이 현재 정부는 이 위수령은 폐지한다. 입법 예고했어요. 군 기무사령부의 정리해드리죠. 계엄령 검토 문건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네. 프린터본을 갖고 있어요. 야, 이게 꼼꼼해요. 근데 제일 기가 막힌 부분이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는 있지만 군의 책임은 별달리 없다. 면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엑시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출구 전략까지 만들어놨다. 야, 그렇죠. 왜냐하면 뭐 국정에 요선하여 군이 이제 이 정부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네.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장 기자님하고 박 기자님이 이제 열폭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라도 좀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예. 그냥 이제 비상시에 예. 탱크 한 200대,
뭐 장갑차 한 550대. 아, 그 정도? 네. 특전사 병력 뭐 1,400명 겨우. 여기다 이제 군병력 한 3,800명을 서울에 투입하겠다는 거죠. 예,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놀랍- 일이죠. 소름 끼치는 아니, 일이죠. 놀라서 저는- 자빠진 일이에요. 저는 이게. 미수령을 경험한 세대인데 79년 네. 제가 중학생 때 네. 제가 동대문구에 살아서 네. 거기 대학가가 많아요. 그러네요. 집 옆에 외대, 네. 거기 가면 고려대,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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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저쪽으로 가면 뭐 육군사관학교 이건 네. 대학가 아니구나. 네. 대학 아니 어쨌든. 거기 서울여대도 있고 서울여대. 광운대도 있고. 동덕여대도 있고 네. 광운대도 그쭉 있었는데 있고. 예. 거기에